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오늘은 혼자 인사드립니다.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안방 마님이시죠. 우리 홍 앵커님께서, 선혜 앵커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내일까지는 여러분 허재미 혼자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앞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만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말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속보가 많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홍선의 앵커를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도 선혜씨 많이 보고 싶다고 댓글도 많이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잠깐만, 선혜씨. 이렇게 저희가 최첨단 영상을 또 준비를 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라졌어? 잘 가. 여러분들 홍선의 앵커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홍선의 앵커를 발견할 시에는 빠르게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에게 문자, 댓글을 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분을 모시면서 월요일 한 주간의 또 투자 전략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주는 미국 대선. 몇 달간 저희가 진짜 미국 대선만 끝나봐라. 이 증시가 어떻게 바뀔 건지 여러분들과 늘 고민과 토론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미국 대선이 준비가 돼 있고 또 FOMC 그 입을 저희가 또 쳐다봐야 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또 오늘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금투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금투세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1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우리나라 VVIP들을 또 담당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죠.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네. 저 오늘 너무 외롭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네, 어느 때보다 긴장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오늘 할 말도 많고 제가 네. 모를 때는 네. 선혜 씨한테 좀 기대면서 가는 측면이 맞아요. 좀 있었는데 너무 이제 두 분이 잘하셨는데 오늘은 외로워 보이십니다. 제 빈자리를 네. 선혜 씨의 빈자리를 차장님께 기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인사 제대로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의 패밀리오프스 지원부의 이혁진 차장입니다. 시장이 10월 한 달간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운 와중에 저는 11월 증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하셨을 텐데 오늘 이게 뭐 제가 생각한 스토리는 아닌데 이 금투세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선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근데 사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진짜 지수 얘기하셨는데 양지수가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준비를 네.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네.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2.28%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저는 사실 이 얘기 하면서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여행주가 많이 오른다. 여행주는 오늘 좀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뭐 3전부터 뭐 SK 하이닉스 같이 오르는 모습 네. 오랜만에 보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나요, 오늘? 이게 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절적인 비수기나 계절적인 성수기의 재료가 만나면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11월은 제가 봤을 때 계절적인 성수기인데 마침 금투세 얘기가 11월 두 번째 영업일에 그렇죠. 이제 지금의 야당 당대표 입을 통해서 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증시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던져놓은 일종의 떡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투세 이야기의 마무리 시점은 12월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관련해서 정말 증시가 빠지는지 어느 정도 영향인지는 저도 모르고 심지어 버핏이나 어떤 그룹들도 그러겠죠. 모를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증시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12월까지 끌고 가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명분과 지지율 두 개를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네. 11월
미국의 대선 전후로 이것을 풀어야 될 텐데 마침 11월 두 번째 거래일 날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코스닥이 지금 2%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놀랐습니다. 2.4%가 넘어가고 있어요. 금투스의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했구나. 저는 외국인의 수급, 장 마감 수급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개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금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톤이었었는지 한번 장 마감 후에 꼭 외국인 수급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중간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 오늘 일단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지금 뭐 오전에 반짝 올라가는 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또 들어가기 앞서서 야 제가 또 주말간 가장 주목한 뉴스. 네. 야 인텔 나와봐 내 자리야. 네. 엔비디아가 예.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아직도 다우지수에 안 들어갔었나 할 정도로 네. 워낙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인텔을 제치고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다우지수의 편입 요건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시총, 펀더멘털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의 대표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우지수 편입을 가지고 정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구나. 더군다나 직전에까지 있었다가 빠지는 기업은 인텔, 그렇죠. 그리고 PC의 강자라고 볼 수 있고 CPU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새롭게 편입된 기업은 GPU. AI 시장에서의 그렇죠. 사실상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맞아요. 가지고 있는 네. 어마어마한 공룡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숲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서 나무를 봐야 됩니까? 되는 시장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지금도 한번 보시면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경기 민감 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패러다임 우리가 좀 느끼는 걸로 소비재로 봤을 땐 유행, 트렌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멀리에서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게 보기보다는 이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을 대표로 패러다임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그런 내용이 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맞아요. 11월 첫 시작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저는 11월 우리가 대선 이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단기적으로 아마 이번 주는 4년 만에 가장 불확실한 주가 될 텐데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다음 주가 아니라 1년, 뭐 3년, 아니면 뭐 10년까지 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서 맞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여행 관련주 이야기부터 저희가 섣부로 나온 금투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리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저는 11월 증시에 대해서 계절적 강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11월은 좀 완만한 장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11월에는 가장 우리가 불확실했었던 몇 가지 이벤트들, FOMC라든지 미국의 대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금투세도 결론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뭐 코스닥 2.4% 반등이 참 생소하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뭐라고 할까요? 기울기라든지 재료가 금투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2.4% 하루에 반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만 시기적으로 참 이게 절묘한 시기구나라고 좀 저 혼자도 그냥 대단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고요. 네. 자, 하지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월까지 가장 이제 불확실한 시기인데 그게 초반에 다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그 직후에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쇼핑 시즌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7개 국가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은 bad is good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민간과 주변 국가에 좀 이제 뿌려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얽힌 술타리를 11월, 12월 좀 풀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FOMC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목요일이죠 이번 주? 네, 맞습니다. 네. 이 FOMC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11월 기준금리가 인하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11월, 사실 저희가 11월 지난주에 11월 1일 금요일 날 11월에 첫 문을 열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한 주 시작 월요일 네. 11월 4일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공개를 해주시죠.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1월 첫 번째 주니까요. 트레이딩 전략, 월간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러티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또한 수프로 보면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이런 단어는 아니고요. 종목, 산업, 트렌드, 유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리뷰를 보면서 좋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증시를 보면 생각보다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 민감주 소비재들은 다 빠졌어요. 어.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뒷단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10월 증시 리뷰를 하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보입니다. 네. 모두 이제 매크로 얘기는 전 최소한으로 하고 산업 얘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 소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자, 반도체는 직접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뭐 MLCC 기업들의 실적 리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재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향 밸류체인에 대한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 인텔의 편출이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의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은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도 주가는 빠졌는데 저는 좀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유는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적응을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완전히 갈릴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기업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재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증시에서는 아주 확연한 모습은 럭셔리의 몰락입니다. 자, 비단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그냥 경기 침체의 신호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비의 주체가 이제 점점 Z세대로 넘어가면서 Z세대는 지금의 기존 명품에 대해서 조금 올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정저가의 소비재 또 여기에서도 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MG 방식의 명품들이 산생을 하고 있고 복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얘기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10월 동안 가장 최근 시장에서 달라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내러티브로 인해서 빠진 것은 피크아웃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세션 내러티브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은 바로 샴 인덱스예요. 네. 이것이 0.5%를 넘어가면 리세션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증시가 안 좋았었죠.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의 실업률 4.1%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3인덱스는 좀 떨어질 것이다. 사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샴 인덱스를 창시하신 분이 이번에 0.5가 넘은 것은 리세션 신호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네. 자, 결론적으로 4.1% 실업률이 나왔고 3 인덱스는 자연스럽게 4.3까지 떨어져 0.43입니다. 네.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리세션에 대한 내러티브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도 피크아웃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 피크아웃에 대한 신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자, 사실 미국 대선은요. 제가 압니까? 그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죠. 결과는 나와봐야 됩니다. 이유는요. 사실상 이제 역대 대선이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니만이가 상당히 중요한 경합지에서의 결과인데 펜실베이니아 지금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너무 극심해져 와 있고 그 자산들의 레벨은 거의 끝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 미디어
미국에 상장된 주가는 지금 21%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자산도 일정 부분 좀 피크아웃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는가? 뭐 사실 대선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보시는 것은 폴리마켓에서 상원, 하원 같은 날 선거가 있는데 네. 공화당 수입에 대한 확률, 베팅 확률입니다. 네. 이게 파란색인데 이게 공화당이 수입을 하고 대선까지 다 된다.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다시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수입, 공화당 수입,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공화당이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자, 실제로는 사실 뭐 이런 배팅 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경합 지역에서의 해리스의 지지율이 사실 이상하리만치 좀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펜실베니아에서 사실 지고 있었는데 동률에 대한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흥미롭게도 우리가 좀 제가 너무 진지하게 끌고 가서 그런데 네. 어제 해리스가 그 미국의 SNL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조회수가 지금 제가 아침에 봤더니 거의 700만인가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해리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멀리 느껴졌었는데 SNL에 좀 웃긴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해리스를 흉내내는 네. 이제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마침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해리였었고 해리스가 자기를 흉내내는 사람을 따라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사실 저는 정치인이 누가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맞아요. 천지개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의 해석이 지금은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오는 구간이고 네. 또 SNL이 상당히 이제 친숙하게 받아들여졌고, 자,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저는 지난주 말의 네.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 시장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미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월간 리뷰,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간 리뷰를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매주 한번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주식에서 다운한 종목들, 빠진 종목들 한번 보시면 뭐 자주 말씀드렸던 ASML 진짜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좀 주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30%가.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제 퍼스트 솔라와 같은 친환경 종목들 네. 주가 많이 빠졌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전 세계 사치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로레알, 로레알. 네. 중국의 하이딜라오, 그 다음에 에스디로도와 같은 화장품 화장품들과 많이 빠졌네요. 일본의 시세이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는 사치제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보다도 저는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중저가 화장품을 안 사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기능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에 ODM, OEM 업체들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선크림만 하더라도요. 사실 기술 경쟁력만 보면 사실 5만 원 이상의 선크림을 살 이유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치제, 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중저가 화장품을 치덕치덕 바르고 또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술을 받는 것이 전 좀 남는 행동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승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보니까요. 네. 경기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소비재들이 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반대로 산업재 주가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는 좀 등락이고 별로 기대할 건 없지만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미래 이익이 어느 정도 담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재가 부진할 때 산업재가 항상 좋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셉이라든지 뭐 셉은 사실 IT 산업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 GE 버노바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요. 또한 여행주들이 좋았어요. 카니발이나 그러니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뭐 전 세계 항공사들이 좀 좋았고 마침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이제 중국의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네, 주가가 호재를 오르고 봤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안 다음에 우리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지금 글로벌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내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하나오션, 삼성물산, 이수페타시스, 삼성 E&A, 유한양행, 현대차가 부진했고요. 네. 저는 이거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자동차
예, 전 세계 자동차 특히나 유럽의 자동차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현대차 이런 기업들도 좀 주가가 같이 빠져나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이 주가가 좀 빠졌었고, 그리고 네. 사실 이런 대형 헬스케어뿐 아니라 주가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이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빠졌던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이 최근에 있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삼성물산이 사실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본업, 건설, 상사, 패션, 사실 그다지 올해 내년에 기대할 만한 업종들은 모두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여기에 삼성전자가 향후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더 남아야 삼성물산에 배당을 주고 그것이 재배당으로 나오는데 네. 그럴 가능성들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팔고 있는 모습도 삼성물산 급락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반대로 상승한 종목들 한번 보면요, 사실 조금 비슷해요. 뭐냐면 이런 LNF 같은 이제 종목들은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오르는 같이. 나름의 좀 산업재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YG 플러스. 야, YG 플러스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저도 계속 머릿속에서 아파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진짜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요? 차장님은 노래방에서 약간 윤수일 선생님 걸 더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니군요. 야다 뭐 이런 쪽입니다. 네. 어쨌든 아, 좋습니다. 네, 플라워, 네, 이런 쪽 이거 더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로제의 임팩트가 YG 플러스와 같은 테마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예, 네. 제가 국정감사 정도의 엔터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저는 국정감사가 엔터주들의 단기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네. 자,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연말 내년 초까지 아티스트들이 컴백이 되게 밀린 것들이 많아요. 아. 밀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 당연히 이익은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라든지 여러 엔터 기업들은 사실 이익이 3분기에 좋지 않고 4분기에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엔터 기업 다 네.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의 어떤 대외적인 인센티브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이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중국은 대외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사실 여행에서 사실 중국인들이 인바운드를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은 엔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희망적이라는 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키워드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이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엔터 기업들 보면 PER이 한 15배 이하까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엔터들의 가장 최고의 영업이익을 자랑하는 아티스트는 누굴까요? 최고의 영업이익? 네. BTS! 맞습니다. BTS의 완전체가 내년에 나와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BTS 완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임팩트일지 사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비욘세 네. 이런 분들은 나이가 40이 넘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리지만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월드 투어를 돌면 1조 정도의 이제 매출액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큰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 저도 H.O.T랑 잭스키스를 되게 좋아하는 세대인데 네네네. 30대가 넘어가면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게 바로 우리인데 네. 지금은 사실 엔터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요. 또한 좀 아이러니하게도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좀 어려 보여요. 그렇죠. 나이가 맞아요. 나이가 굉장히 좀 동안이에요. 먹어도 네. 오래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한 저는 엔터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의 인종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유색 인종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Z세대부터는 백인이 50%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색 인종들의 대중문화가 만들어질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K-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K-팝이다. 아주 네. 대표적인 예가 브루노 마스, 그다음에 로제. 너무 예, 사실 유색 인종들이 둘이 만들었는데 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엔터 산업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나머지 뭐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더번 상장 때문에 같이 좀 모멘텀을 받은 것 같은 같아요. 모멘텀. 네. 뭐 거래가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증시를 이제 대표했다라고 지난주 좀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내외 사실 지난주 리뷰 그리고 앞으로 또 주목해야 할 업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 뭐 뭐니 해도 저희가 미국 대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주 끝날 때까지 저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 자체가.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기대감 혹은 뭐 아직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지만 넘어가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업황이 몰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진짜. 네. 시장 대응은 사실 저는 2024년도 10월, 9, 10, 11월 시장 모두 정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어려운 장입니다. 예상도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 저는 팬데믹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리만 때라든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을 만났을 때는 네. 항상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1년 뒤, 3년 뒤 내지는 10년 뒤를 보고 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확실한 미래. 네. 있으면 좋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구 구조라든지. 네. 인구 구조는 사실 한번 정해지면 이제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10년에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팬데믹 때는 인구 구조 관련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투자에 뭐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쪽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인구 구조는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테마들이 이미 한 바퀴 돈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 안에서 많은 유행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기 월간이라든지 분기 실적만 보고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좋네요.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보고 네. 그 방향성대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주 월간 투자 매매 전략의 제 가장 큰 꼭지입니다. 자, 월간으로 바라봤는데 그동안 이혁진 차장님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조바방. 네. 이번에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여기서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측면을 네. 좀 바라볼까요, 우리가? 네. 조바방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조바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바방을 빼고 예. 그렇지만 조바방이 또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패러다임 시프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 또 새로운 그렇습니다. 애들이 등장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보여주시죠. 예. 자료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에서 어떤 부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와 있고 우리는 단기 실적도 중요한데 멀리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함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반도체예요. 사실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분야가 굉장히 색깔들이 선명해지고 있어요. 자, 반도체에서 사실 핵심은 AI인데 문제는 밸류체인에서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의 숙제를 전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 칩을 쓴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 AM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혜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제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그대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하이닉스의 수혜가 훨씬 더 큰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논리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을 위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실 2달 전에 한 건데 AMD에서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의 파운드리 공정 같은 경우에 또 TSMC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제 리사수가 TSMC 외에 AI 칩 생산을 맡기지 않겠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약간의 너무 단정적인 한국어 방식의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A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전장이 확대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숫자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로직 반도체 수혜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오픈 AI조차 AMD의 칩을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수혜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가? 그러지는 아직까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TSMC와의 이제 밸류체인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당면한 숙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숙제가 남았나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뭐 HBM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 더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LSI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이게 이번 분기인데요. 예, 적자가 조 단위를 넘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전략 방향은 무엇일까? 공격적인 투자일까? 그렇지 않죠. 지금 국내 평택 캠퍼스 셧다운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텍사스 EUV 장비 연기했으니까 ASML 주가가 빠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긴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삼성전자가 숙제를 풀려면 HBM뿐 아니라 더 급한 건 사실 이런 파운드리에 파운드리. 대한 숙제를 풀어야만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파운드리의 기술적인 격차,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7나노 이하의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 공정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라기보다 IDM 업체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같이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수주를 주기 좀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분사라든지 파운드리 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팹리스라든지 이런 쪽들을 오히려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들이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숙제는 두 가지다. 하나가 아니다. 첫 번째는 HBM, 두 번째는 파운드리.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자 그러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종목장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좀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동차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하면 사실 딱 두 개 떠오르죠. 두 개. 폭스바겐, 폭스바겐, 벤츠, BMW, 도요타. 도요타입니까? 네, 아 네. 벤츠가 그렇게 친숙하신가 봐요. 많이 봤어요. 오는 길에 강남에서 많이 봤어요. 강남 소나타.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의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예, 주가 같은 경우에는 23년 대비 거의 뭐 반토막으로 빠진 상황이고요. 엄청 빠졌네. 예. 자, 그런데 이 폭스바겐의 그러면 주가만 빠진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공장도 셧다운 하려고 하고, 임금도 좀 깎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너무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금을 좀 깎자. 근데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중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V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사이에 현대차 그룹이 수출은 좋은데 또 상대적으로 주가는 또 최근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자동차 시장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자율주행이나 특히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같은 이 전환 속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 속도가 빠른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전환 속도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2025년까지 예상치가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추이예요. 각 자동차 브랜드별로 22년부터 25년까지 예상치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바 차트의 기울기가 완연하게 기업별로 다르죠. 네. 예. BY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많이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네. 있죠. 예, 22년을 100PT로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BYD는 지금 2배예요. 100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5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기아도 올라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 폭스바겐 한번 보시죠. 폭스바겐은 올라는 갔는데 예, 아니 거의 그냥- 그대로긴 합니다. 미비하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차, EV나 하이브리드카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더 빨리 전환을 할 것인가? BYD, 테슬라 100% 친환경 차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 내 전체적인 영향은 사실 이게 엄청나지는 않을 것이다. 별거 없을 것이다라고 격하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 이미 이런 자동차 브랜드 사이에서의 경쟁 함수가 이 친환경 진영, 뭐 여기 자율주행차도 이제 함께 하겠죠. 이런 부분들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진행 속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아가 못하고 있나요? 10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기아 또 잘했습니다. 그래요? 현대차보다 잘했어요. 그럼 내년에 못할까요? EV3가 나오면
사실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랑 전체 생산량은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근데 주가는 빠졌죠. 그래서 저는 기아 같은 종목들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 좋은 주식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향후로도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이런 쪽들이 SUV는 이미 뭐 더 비중이 높아져봤자 이제 감속될 겁니다. 높아지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저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근데 기아가 잘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낙폭과대 인식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실제 그러면 밸류체인에서는 저는 사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재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소재 기업들의 실적 너무 안 좋아요. 아. 네. 그리고 4분기 우리가 전망을 하는데 각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뭐냐면 보수적이에요. 네. 왜냐? SK와 삼성 SDI 향후의 수주가 4분기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하. 지역은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향후에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봐야 될 것은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셀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향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향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저가 전기차 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카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체별로 지금부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는 좋은 대안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익률도 그렇고 미국 지역 중심의 캐파 증설에다가 네. 테슬라 향 이제 4680 시리즈 네. 납품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기아와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대형주 중에서는 좀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더 제가 또 진지한데 좀 재밌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소비재 시프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친숙한 버버리 시가총액이 5조 원대까지 빠졌어요. 친숙하세요? 버버리요? 네. 아울렛에서는 친숙합니다. 그래요? 옛날에 여고 앞에 많이 다녔던 형들이 그건 좋아했던. 바바리. 바바리. 예, 어쨌든 버버리 바바리. 네. 네. 예,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옷을 파는 럭셔리 기업의 시가총액이 무신사 시가총액과 심지어 1조 원대 정도까지 좁혔어요.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아주 이상한 현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FTSA 지수에서도 편출이 돼 버렸고요. 항상 제가 주요 지수의 편출은 대표성에 대한 편출이다라고 아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 FTSA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아니게 된 셈인 거죠. 더군다나 안 좋은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상황 다 나왔어요. 대표 교체됐고요. 그 다음에 명품인데 가격 내리고 있습니다. 명품인데 가격 내리면 네. 사실 진짜 좋아했던 분들도 네. 야, 너네 끝났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럭셔리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브랜드 하나다. LVMH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네. 각 뭐 이제 개별 브랜드를 보면 한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IP가 하나였던 거죠.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게 그러면 의류업의 전체적인 위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의 주가는 지금 뭐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너무 올라가고 있네, 진짜.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동떨어져서 보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싼 옷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H&M의 시가총액이랑 패스트 리테일이랑 붙었어요. 그러니까 H&M은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유행이 바뀌는 겁니다. 예, 왜 그러면 유니클로가 좋았나? 지역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매출액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지화예요. 현지화. 그게 네. 어떤 말이죠? 현지화가 됐다는 게? 이제 일본 기업처럼 보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니클로 매장 가면 되게 유니클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친숙한 이제 리모델링 방법, 인테리어 방법, 그다음에 그 현지에서 좋아할 만한 콜라보레이션, 예, 이렇게 바꾸니까 가격도 싼데 품질은 원래 좋았고 자기네한테 이제 친숙한 이미지가 되니까 이제는 그냥 일본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한테 친숙한 브랜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스타벅스가 경주했다가 한옥으로 맞습니다. 그런 소름 끼쳐. 느낌이네. 진짜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은 한국으로 인사동에 스타벅스 쓰는 맞아. 것처럼. 기와집 그런 같으니까 이거 우리 브랜드인가 하고 들어가는 맞아요. 느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침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유니클로 매출액이 그러니까 일본 매출액이 컸다가 10년 이후에는 해외 매출액이 엄청 컸고 여기서 최근에 기여분이 큰 것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행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고 그래서 의류업종, 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되게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의류업종 경기 둔화가 아니라 유행이 바뀌고 있다. 복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로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2028년도에 우리나라 패션 매출의 1위 복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정장이라든지 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기성복,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런 옷들인 거죠. 이 기성복에 대한 매출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앞으로 지금 올해도 통계가 좋은데 앞으로 MS가 높아질 것은 스트리트. 야 지금 우리가 복장 자유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카라티 같은 거 입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즘에 보시면 이제 그냥 티셔츠를 입어요. 그냥 티셔츠를. 네, 근데 이 티셔츠에서 수량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무신사의 이제 무지티 같은 것도 많이 입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스트리트 브랜드들, 뭐 스투시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기성복 상장사들 중에 기성복 3인방의 매출액 추이는 21년도 대비 23년도에 5.3%밖에 안 클 요 동기간에 네. 자,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MZ들이 많이 사주는 무신사, 젠틀몬스터,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허. 112%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8년도에 매출액 1위는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저도 이 지금의 성장률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추세가 이게 만약에 정말 빅 트렌드라고 하면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의류업이 안 좋아, 의류 종목들이 안 좋아 하지 마시고 네. 한번 한번 나가서 트렌드를 한번 느껴보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전 지금 말씀드린 것은 SSF몰, 그다음에 LF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지금은 무신사, 스탠다드,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에이블리, 예, 그리고 뭐 웍스아웃이나 카시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브랜드로도 뭐랄까요? 빨질레리 이런 거 말고요. 제냐 이런 거 말고요. 지금부터는 뭐 휴먼메이드 아십니까?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팔라스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 이런 것처럼 새로운 브랜드들, 요즘 MZ들은 무엇을 입는지에 대해서 성수동도 나가보시고 이러면 향후 소비재에서의 3년, 5년의 트렌드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소비재에서도 오히려 이제 상장 시장도 이제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 앞으로 이런 친구들에 대한 트렌드 파악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그 지난주 라고 생각을 수요일에도 하고 사실 이 의류 관련해가지고 러닝이 너무 그 유행이다 보니까 예. 온러닝이라든지 호카라든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맞아요. 신발 시장은 거의 다 성장을 했고 네. 앞으로 얘네들이 내놓는 의류 쪽을 또 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트렌드가 예, 바뀌고 있구나. 지금 예전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네.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요가복만 만들었는데 지금 룰루레몬 매장 가면 거의 준 정장 스타일의 야. 옷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패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나이키의 지위 약화. 나이키가 지위가 약화가 되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온러닝뿐 아니라 네. 호카, 기타 맞아요. 등등입니다. 네. 기타 등등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럭셔리의 위기. 근데 위기는 사실 지금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그런 위기인 기업들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예. 예를 들면 지금 명품에 대한 이미지는 한 가지 약점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은 것을 디자인을 영하게 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고객들이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대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존의 명품 그 고객들을 존중하면서 젊은 브랜드, 스트리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현대 같은 데 유치를 해서 팝업 느낌으로 유치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좋네. 그렇게 해서 타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명품이 올라갈까요?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쪽이 올라갈까요? 둘 다 상승을 바라겠지만 시너지죠. 시너지겠지만 저는 올드가 더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왜 방향이 정해졌고 우리가 너무 저만의 예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에 답이 있습니다. 편의점이요? 밤 예, 예. 티라미슈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매장 한 열어보세요. 열어보면은 전부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아이스크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돼지 바인데 콘처럼 나온다든지. 그쵸? 네, 원래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전통을 버리고 맞아요. 성숙 시장에서의 전략.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파는 제품이 있는데 그 시장 전체가 성숙 시장화되면
이미 소비재 기업들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적은 마케팅비와 상대방의 이미지를 차용할 수 있는 이런 매출 증대 전략을 이미 음식료에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저도 이런 명품이나 의류 쪽에서도 나올 것 같다. 네, 라는 겁니다. 우리 또 채팅창에 형님들은 나는 귀찮아서 옷 세 벌로 돌려가면서 입는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유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 굵직굵직한 뭐 일들이 많은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캘린더 같이 이제 봐주시면서 제가 이제 그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이브예요. 네. 실적 별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4분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높은데 네. 자, 이 부분을 시장은 안 좋은 실적을 보면서 지금에 주목할지 4분기에 주목할지 이 계기가 바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이제 비만 치료제 의약품 같은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지금은 성장률, 그러니까 경쟁은 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 비파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대감을 좀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실적 발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미국 대선 아마 박빙일 것이고 개표도 되게 오래 할 거예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오래 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폴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표들은 피크아웃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FOMC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의 인하가 아닙니다. 12월 이후에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구 해석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이번 주는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이벤트 슈퍼위크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사실 12월에는 이제 쇼핑 시즌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의 투자 논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밸류업 지수가 ETF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거래가 될 텐데 아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 AUM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밸류업을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한 이벤트로 여기지 않는 점은 밸류업을 앞으로 못했는데 할 기업들은 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잘하고 있어서 시장의 멀티플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미 가장 잘하는 대표 기업들이 있죠. 메리츠가 있죠. 네. 메리츠가 주가 상승률을 엄청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은행이에요. 그 은행 업종들의 밸류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멀티플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0.46 정도 PBR 기준으로 되는데 일본의 0.77을 어느 정도 따라갈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향후 좀 주목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도 쇼핑 시즌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코리아 셀 페스타인데 저는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좀 이런 기간에 잘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매출을 일으켜 주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의류업종 이런 것들을 의류업종 실적을 한번 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반짝이긴 하지만 쓱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막 고기 살려고 막 줄 서 있는 분들 보니까 맞아요. 평소에 싸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매대가 동인하는 모습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잠깐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읽고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투자. 또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좀 해드릴 테니까 고민 있는 분들 댓글, 채팅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침엔 투자 참여 방법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설문 폼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방법 2번 설문 링크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고민, 투자 고민 메일 보내주시죠. 어떻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능력자 작가님께서 예쁜 글로 탈바꿈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상담받고 싶은 업종, 종목 상관없고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뽑히고 커피까지 저희가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점점 멀어지나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제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주식 말고 다른 걸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주식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투자 잘해서 이 주식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기아차, 한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듯이 10만 전자 가지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기대감에 매수를 했고요. 기아차 실적도 좋고 제 주변 아기 아빠들은 카니발만 사요, 여러분들. 차량 판매가 주가에 영향도 줄 것 같아서 비중이 높게 매수를 했습니다. 한섬 계절이 바뀌면 많은 분들 쇼핑 지갑 열잖아요. 네,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패션 업계 부진 영향 때문에 최근에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대형주들이기도 하고 그래도 자신 있고 미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인지 헷갈려 버립니다. 제 아내와의 약속, 아들아 아빠가 주식 물려줄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점점 멀어지나 봐.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혁진 차장님께 삼전, 기아차, 한섬 지금 포트폴리오 점수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점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60점. 60점 정도. 네. 그래도 50 밑은 아닙니다. 네. 50 밑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삼전이 72,000원 매수가의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 기아가 40%, 한섬이 40% 가지고 있는데 일단 수익률로만 보면은 다 마이너스권이거든요. 네. 왜 60점?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나치게 투자의 시선이 12개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보시는 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과거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가진 포트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손실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저는 조금은 더 우리가 트렌드적으로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용감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사실 이 종목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저는 지금 정도 가격이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오늘 59,000원입니다. 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업사이드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업사이드는 사실 저는 하이닉스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유는 PBR이 아니라 PER 기준으로 투자 논리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PER 기준이.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더 싸고 메모리의 이익은 더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조금은 더 리바운드가 폭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냥 보유가 나을 것 같고요. 아, 지금은 보유가 나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아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도라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을 잘 사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아가 지금 매수가가 102,000원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네. 기아가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배도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빠졌을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PER을 봐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탑라인에서 성장이 정말 완전히 깨지지만 않으면 네. 지금 그냥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아까도 저희가 좀 질문 드렸지만 지금 증권가에서도 기아차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요. 누구보다, 형보다, 맞아요. 현대차보다. 이유가 당연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10월 데이터만 보더라도 현대차는 뭐 약간 뭐 이제 유불리는 있습니다. 네. 역성장을 했는데 10월 판매도 기아는 플러스 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까지 현대차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카예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네. 아까 뭐 카니발도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들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들이 하이브리드화돼서 어. 내년부터 나옵니다. 내년부터. 자, 그러면 네. 사실 원래 트렌드를 주도하던 애들이 산업의 트렌드랑 이제 맞물리는 구간이 내년이고, 또 하나는 저가 전기차가 기아가 침투 속도가 더 빨라요. EV3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는 기아가 현대차보다 조금은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도 그래서 기아 높이를 조금 눈높이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섬인데 네. 밸류에이션은 우리나라 이제 의류업종들이 다 엄청 싸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 의류업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용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유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체 브랜드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굉장히 힙한 브랜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브랜드의 고민들은 지금 유통사들의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오프라인 채널이 힙하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섬이 완전 제2의 제가 뭐 경영자는 아닙니다만 힙해 보이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컨셉은 기존 복종이 아니라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캐주얼 라인에서 좀 약간 새로운 화두를 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섬 정도는 손실도 13%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네. 리밸런싱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뭐 한섬을 만약에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볼까라는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네. 비슷한 업계에서 이동을 좀 할까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올해 내년에 아마 댓글에서도 연체율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전체적인 소비 성장률은 그닥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뭐랄까요, 세대적으로 보면 어린 친구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저는 소비나 복종에서는 상장사 중에서는 크게 매력적인 기업은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터 네.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고, 엔터를 제가 젊은 세대에서 소비 여력이 적더라도 좋을 수 있는 측면은 인구 구조적으로 지금은 이제 히스패닉,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색 인종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 사이클이 훨씬 더 그 효과가 크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 뭐 JYP, 하이브,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이 예를 들어 또 나온다 이러면 SM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분께 정리를 해드리면은 3전 나쁘지 않고 네. 기아는 가지고 가시고 예. 한섬은 조금 정리를 하실 거면 엔터라든지 네. 다른 종목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나오실 거잖아요. 네. 다음 주면 이제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저희가 예. 굵직굵직한 게 좀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 끝날까요? 아직 끝나진 않겠죠. 왜냐면 누구 한 명이 또 저기 만약에 불복을 그러니까요. 하시거나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끝나야 돼요. 뭐 미국 내부에서는 이거 정말 분위기 예. 좀 여러분 살벌해지겠다라는 예. 지금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총만 없었어도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해리스의 어떤 정말 저는 사실 이대로 격차 벌어지면 좀 재미없게 끝날 수 있겠다 예, 했는데 예. 이번 주말간에 둘이 또 박빙 수준으로 올라오지 예.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해리스가 좀 유리한 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떤 정치인이 우리 시장에 국내든 해외든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약간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일정 부분 되게 판타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되면 장기 금리가 엄청 오를까?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촉발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누가 되는 것보다도 지금 같은 날 있는 상원과 하원에서의 균형이 그렇죠. 예,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은 이제 균형만 맞으면 됩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하원을 나눠서 가지면 시장은 그렇게 뭐 이제 패닉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딱 한 가지 지금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역대급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분석을 깊게 해보고 어떤 단서들을 한번 찾아서 그때 오히려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차장님 코스닥 3% 넘길 수도 있겠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야, 오랜만에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1200 거의 1300억 원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조금 더 격차를 좀 줄이는 느낌입니다. 이게 오후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약발이 지속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장님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은 외로운 상황에서 저 혼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월요일 선혜 씨 내일까지만 제가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 선혜 씨 좀 띄워줄래요, 이쪽에? 네, 잠깐 좀 띄워주시면 제가 보고 싶다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여러분, 우리 선혜 씨가 정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오늘과 내일은 제가 혼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선혜 씨와 함께 있는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선혜 씨. 입을 꾹 다물고 여러분들 아마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내일까지만 저를 또 믿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방송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시원한 고민거리를 저희가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방송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인사.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